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뭐 발표문에는 참고문헌이나 뭐 이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제출하는 보고서에 첨부를 해야 돼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출판 섹션은 이번에 수출 관련된 현황을 좀 먼저 보고 차기 년도에 다양한 장르별 출판 콘텐츠 관련된 전통문화 주제들을 좀 달아보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K북이 해외 진출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전통문화 연구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그 섹션 관련된 언급들을 중간중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출판계 현장에서는 한 27년 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계절 출판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조금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략 한 5개 섹션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왜 이걸로 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출을 위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해외 진출에 대한 시사점이나 제언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K북에 대한 글로벌 위상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점에 가장 저희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인상을 줬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이라고 해서 구름빵인데, 이게 백희나 선생님이 수상했던 작품인데요. 상금이 무려 6억입니다. 그러니까 받을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림책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로마라는 작품이 볼로냐에서 라가치상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동 그림책 도서전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매년 3월 말, 4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뜻밖의 좀 큰 상을 하나 받았었는데, 안데르센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수지 작가가 여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상을 좀 받았고요. 근데 이제 결정타는 24년도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시점에 국내 사정은 다른 사건으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출판 시장에서 거의 암울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날 상 받을 때 저는 이 한강 작가 이미지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노벨 문학상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알려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는 큰 연결성이 좀 떨어진, 근데 해외 시장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K북이 해외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제가 참고로 가져온 건데, 5천여 종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 20여 개 언어가 70에서 80%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쓰고 있는 인구가 전체 한 7,200만 명인데, 최근에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더 한국어를 선호하고 있고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죠. 그만큼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그러면 국내 이 K북에 대한 해외 진출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짧게 먼저 보시면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관련된 도서들, 특히 한국학 관련된 서적들을 해외에다가 엄청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국제교류전을 하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꽤 왕성하게 진행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예산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해외 보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한국학 전공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해외 대학이나 이런 데 되게 이제 저조한 그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료 보시면 이제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디 회사에 근무를 했냐면 한림出版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브랜드가 홀림이라고 브랜드가 하나 있고 ISBN이 미국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도서관 남발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서글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의 도서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보급을 해요. 이 전문 서적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가나 그 도서관이나 또는 어떤 곳곳에 자국민의 사서가 엄청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그런 콘텐츠들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비해서 매우 이제 약한 이런 형태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들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K북은 해외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14년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런던 북페어에서 작가상 받으면서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지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여 개국에 수출이 됐고요.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은 거의 한 46개국에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저작권 수출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도 뭐 황선민 선생님은 나름대로 되게 권위를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코상 받으면서 그것이 노벨 문학상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024년도 요 시점에 보면 2022년, 23년, 24년에 엄청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국 콘텐츠 출판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에세이나 여성 관련된 이런 작품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몬드라든지 위저드 베이커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일본 서점의 서점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황보름 작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도 선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면 전국에 있는 일본 서점인들이 번역된 도서를 심사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겁니다. 되게 민주적인 거고요. 이게 선정되면 아무리 못 팔려도 20만 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내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K 컬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되게 많은 상들을 수상하게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엄마를 부탁해도 마찬가지로 약 한 47개국 정도에서 저작권 수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서 연구 배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K북 수출에 대한 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냐인데 첫 번째로는 국내 독서 시장의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그림책 작가가 글로벌 시장에 매우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문화가동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IP 시장은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K북이나 또는 게임, 드라마, 영화 모든 이런 것들의 원천 콘텐츠 가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 독자 유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외 진출할 때 어떻게 무슨 부분들을 들여다볼 거냐, 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계속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그래서 출판 관련된 주제로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것도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일단 영미권 보시면 영미권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은 영국에서 하고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대한 장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관련된 출판물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팔아라 하는 것들이 미국과 영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자국어를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국가들은 다 ISBN에서 정가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국 언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영미권이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신간 발표할 때는 어디로?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를 잘 모르지만 영화 보면 어벤져스 개봉할 때는 한국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가장 많이 본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입니다. 출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볼 거냐인데, 실제로는 사실 맨 하단에 있는 러시아에서 생각보다 한국 콘텐츠를 많이 가져갑니다. 생각보다. 근데 저작권 수입은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 수상 이후에 올해 엄청 저작권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매우 좋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보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게 로얄티 보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지금 한계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큰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출판물들이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권. 그러니까 언어로도 세계 3위이기도 하고요.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출판사들도 적극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2년도에 콜롬비아 그 보고타 도서전 갔는데 이때도 엄청나게 반응이 좀 좋았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권입니다. 아랍어권 최근에 뭐 진출 많이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긍정적 요인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 요인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진출해야 된다 해서 계속 좀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사르자 도서전이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한국 작품에 대해서 많이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큰 반항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나라 토지 작품 있죠. 토지가 일본어판으로 완역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한번 혹시 여행 가시면 그냥 정보를 드리자고 하면, 일본 진보초에 가면 헌책방이죠. 매우 잘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 축제가 매우 재밌게 돼 있고요. 그 일본 진보초에 가면 책거리라고 한국분이 운영하는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책을 파는데, 이분이 후원 출판사 운영하면서 번역하면서 토지 번역을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번역하신 분이 끝까지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도 이 전통문화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 중심으로 이제 일본에 저작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김순복 대표님이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외 진출의 각 그 권역별 형태의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앞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자료가 좀 빠졌는데요.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만하고. 예. 근데 중국, 오늘 지금 보니까 상해도서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작권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작권 수출돼도 중국에서 ISBN 발행을 안 해줬어요. 그동안에. 출판물에 대해서. 근데 지금 계약을 하는 것 보면 발행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의 영향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내심 좀 관심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거든요,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시너지가 시그널이 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별로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 한류 분석하는 그 코픽스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이러한 그 국가들, 권역별로 어떤 것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페인 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문학이나 이런 데 가장 비중이 높고요. 영미권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고, 중국어도 만화, 아랍도 만화 쪽, 그 다음에 아동 그림책, 문학, 유럽도 만화, 그 다음에 아시아권도 문학 아니면 대체적으로 만화나 이런 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웹툰이 엄청나게 시장 확대를 돼 가고 있고, 특히 재밌는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이제 망가가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한국 만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뭐랄까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원 정책은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관심 있는 장르들이 이런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이 지금 보시면 거의 7위, 8위 요 사이에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은 다품종 소량 제작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증상에 대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맨부커상 시상식의 작품들 보면 독립출판사들이 최근에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맥밀란이나 예를 들면 펭귄랜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되게 작은 출판사들이 좋은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료에 써놨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종이책이 줄어들고 전자책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는 그게 뭐 잉그램이나 이런 데들 매우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전자책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전자책 잘 안 만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사회과학 서적이고 인문학 쪽 하고 계신 분들, 대학 출판협회나 우리 이쪽에 보시면 일단 전자책 만드는데 거부하십니다.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행본은 지금 정확하거든요. 전자책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종이책 내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좀 동의를 잘 안 해주세요. 유출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출판계에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자책을 먼저 내고 종이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데, 교수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 산업에서는 5개년 정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이 2003년도부터 5년 차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 가장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이제 주빈국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작품들에 대한 해외에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고 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전시하면서 해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작권 수출도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이제 저작권 수출할 때 출판계에서 그러면 출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번역 출판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다양한 좀 지원과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보고서에는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성과를 많이 이루지는 못했던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3차 진흥 보고에서 출판 한류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때도 맨부커상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수출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지원과 현장에서 매우 큰 괴리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발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5차 5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IP 산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고 왔는지 한 번 더 보시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도서정가제나 면세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AI 저작권 보호 얘기했지만 실제로 출판계에서 AI 저작권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유통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국내 한계가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책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서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거 예전에 엄청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니면 국내 여행객들도.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자꾸 거부하는 현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선박으로 보내면 무게가 너무 나가서 해외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걸 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보낼 때 그런 비용을 누가 지급할 건데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도 지금 현재 한계점이 도달했고 외국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이 부분에 좀 해소를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에서 해외 쪽 보시면 이 틱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 책으로 독서 모임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서 발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한국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희들이 최근 자료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서둘러 가겠습니다. 이러한 K북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문학번역원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문학번역은 문학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 문학 작품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출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이 K북에 대한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세종학당입니다. 아시겠지만 세종학당은 한국어 보급에 관련된 전 세계 한국어 학당을 만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걸 지원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 뭐 한국어 대회 이런 거 하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전 되게 이 국제교류재단이 해왔던 사업을 매우 좋아했었고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역사 인문 주로 역사 또는 한국학 관련된 도서를 구매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나 도서관에 보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개 기관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교류재단도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더 해외 도서관이나 한국 연구소나 이런 데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입니다. 이거 교보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인데요. 여기서도 계속 한국 문학 관련된 번역 지원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관련된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지금 국내 출판물에 대한 전체 지원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거의 다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도 하고 있고요. 수출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번역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지금 이쪽에서 다 해주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건 이제 초록 사업입니다. 한국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 콘텐츠를 각 국가 언어별로 번역해서 주는 그런 초록 사업들이 되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아까는 국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해외인데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해외 도서전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찾아가는 도서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외 특징 있는 그런 국가들을 찾아가는데 최근에는 올림픽이나 해외 굵직굵직한 행사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중간에 좀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지원 사업에서 출판물이 해외 좀 제대로 보급됐으면 좋겠다는데 국내 보급 사업은 딱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종도서 보급 사업이 있고 문학 나눔이 있고 그다음에 학술원 선정도서가 있거든요. 세종도서 선정되신 분들 혹시 있으면 되게 기분 좋죠.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선정됐으면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예,
한 800만 원씩 구매를 해주니까요. 그거 매 연말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예산은 딱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그 대한민국 학술원도 그렇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부수나 종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진흥원이 있으면서 나오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출판물 선정된 도서를 해외 문화원에 보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해외 문화원으로 보급해 주는 걸로 좀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출판물들이 좀 해외에서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그 역할들을 계속 하려면 해외 권위 있는 도서상이나 이런 데들한테 그 지원 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외국 심사위원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세요. 근데 초록을 좀 번역해주면 그것만 갖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이상 번역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입문서나 이렇게 전문서적들은 그 한계점들이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서전 참가나 페어를 통해서 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계속 그 서지 정보들을 공개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단체 협약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거버넌스 구축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거는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국내 출판물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전통문화 관련된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구전설화를 기반으로 한 그림책, 동화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좀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서도도 전래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후 저희들이 좀 자료 보완을 해서 내년에 어떤 분이 좀 맡아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